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행복한 금요일의 시작 아침마당 대구입니다. 요즘 보면요, 각종 도서전, 북페어, 작가와의 만남 이렇게 책을 소재로 한 이야기들이 참 많아졌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보통 이 가을이 독서의 계절이다 보니까 이맘때쯤 되면은 뭐 보통 이렇게 을의 책 이야기가 나오곤 하는데 네. 올해는 좀 분위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한 뭐 네. 유행보다는요. 뭔가 꿈틀거리는 에너지가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요? 네, 책에 관련해서 굉장히 열정이 많아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지난 6월에 성황리에 막을 내린 서울국제도서전 같은 경우에 사전 예약만으로 이미 매진이 될 정도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었는데 좋은 책을 구하기 위해서 또는 작가와 만나기 위해서 아침부터 줄을 서는 이런 오픈런 모습이 출판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더라고요. 네. 그때 표를 못 구해서 발을 동동 구르는 분들이 맞아요. 그렇게 많았다고 하는데 네. 저는 못 가봤거든요. 표를 못 구해서. 예. 근데 요즘 사실 주변을 좀 보다 보면은 새로 생겨나는 독립 서점들이 눈에 좀 띄기 시작을 했고요. 네. 그리고 예년에 비해서 신규 출판사 등록 건수가 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요. 이거는 요즘 사람들이 책을 좀 많이 읽는 분위기가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이 들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출판의 어떤 붐이 있는 신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 윤정 씨가 그런 생각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저도 때로 그런 생각해요. 근데 이 스마트폰과 영상의 시대에 살면서 이제 책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네, 얘기하는 네, 사람이 네.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활자와 종이가 주는 위로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수가 줄지 않고 오히려 그 열기가 더 뜨거워진다는 거 이거 참 기분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출판계에서는 뭐 제2 출판의 붐 아니면 출판 르네상스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는데요. 그래서 오늘 아침마당 대구에서는 책을 만드는 세 분을 모셨습니다. 네, 이 출판 붐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책 한 권에 묵직한 지혜와 또 따뜻한 위로 또 재미를 담고 있는 주인공들 모셔보겠습니다. 네. 나와주세요. 자,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자, 모시겠습니다. 우리 아침마당 대구 시청자 여러분께 직접 인사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1인 출판사를 하고 있는 이웅년입니다. 출판 관련 단체에 소속돼서 몇 군데 활동도 하고 있는데요. 대구 출판협동조합 이사장을 맡고 있고 그리고 한국지역출판연대 감사, 대한출판문화협회 지역분과장을 맡아서 출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출판업계 산 증인 이런 이 분위기가 물씬 풍겨집니다. 네, 잠시 후에 말씀 자세히 들어볼게요. 다음 분 소개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아름다운 책을 만드는 출판사 대표 빨강머리엔 한양이라고 합니다. 저는 2020년 6월에 설립하여서 5년차 출판사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다음 분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1인 출판사 허밍북스를 운영하고 있는 29살 황윤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 네. 오늘 좀 이야기가 기대가 되는데 먼저 이용현 대표님한테 여쭤볼게요. 1인 출판사라고 하셨어요? 네. 그러면 진짜 말 그대로 혼자서 다 하는 그런 출판사인가요? 네, 혼자서 모든 과정을 다 하는데 이제 제작 네.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주를 통해서 네.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도 한 분, 직원도 네. 한 분.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출판사가 대구에는 어느 정도 있나요? 몇 개나 있나요? 1인 출판사가 대구에 있는 출판사 대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보통 이제 1인 출판사라고 얘기를 하면 진짜 대표 혼자만 하는 1인 출판사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예. 이 출판에서 1인 출판사의 기준은 대표 포함해서 5인 이하의 출판사를 1인 출판사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 생각으로는 한 80% 정도의 중소출판사들이 다 1인 출판사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나오신 세 분 모두 이 대구에서 1인 출판사를 정말 꿋꿋하게 잘 꾸려나가고 계시는데 각각 어떤 책을 만들고 계시는지를 소개 부탁드릴게요, 대표님. 저는 종합 출판을 하고 있고요. 이제 아동 이제 청소년부터 해서 일반 인문 교양서까지 여러 분야의 책을 출판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시니어, 장애인, 그리고 환경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림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
그리고 황윤재 대표님이 20대 출판인이신데 네. 20대 출판인은 또 어떤 책을 만드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이제 일본어권의 이제 미스터리나 추리 그리고 아니면 스릴러 쪽의 장르를 우와. 전문적으로 출간하고 있는 그 장르 소설을 출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세 분이 뭔가 우리 대구의 그 출판업계 이끌어가는 분들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세 분 다 좀 다양한 소재들을 좀 다루고 있어서 굉장히 좀 다양한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네. 2인 그 출판사 이러면 뭔가 조금 낭만적인 느낌이 네. 좀 들긴 한데 현실은 다를 것 같아요. 굉장히 치열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우리 1인 출판사의 대표님들의 하루는 좀 어떤가? 네. 예, 우리 이웅현 대표님부터 하루 일과는 어떻습니까? 하루의 일과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출간을 하면 저는 이제 제일 먼저 커피를 내립니다. 네. 커피를 내리고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하루 일정을 다이어리에 정리를 하고요. 예. 그 다이어리에서 이제 우선순위의 일부터 하나씩 이제 진행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일을 얘기를 하면 이제 편집자가 보내온 파일을 이제 확인을 하고 수정할 부분들 수정 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외부 일을 보고 이제 제작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거래처, 제작처에 가서 이제 일을 진행을 시키고 그리고 사무실에 있을 때는 교정 교회를 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이어리를 항상 제가 쓰는 이유가 빼먹지 않기 위해서 쓰고 있거든요. 안 잊어버리려고. 그래서 네. 뭐 다이어리에 있는 일만 있는 게 아니고 그날 또 새로운 일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하루가 바쁘게 돌아가게 됩니다. 네. 일단 시작은 낭만적이네요. 커피로 커피 시작을. 시작은 낭만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빨강머리. 네. 네. 대표님은? 저는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메일을 확인을 해서 책 주문이 들어온 걸 확인합니다. 네. 그래서 책을 찾아와서 포장을 하고 택배 발송을 우선 제일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오전에는 집중력이 필요한 이제 출간할 원고를 점검한다든지 편집 디자인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작가들의 미팅이나 상담 등을 주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출간을 하고 있는 제작을 하고 있는 책 같은 경우에는 인쇄도 맡기고 또 제본도 맡기고 찾아와서 인터넷 서점에 탑재할 보도 자료도 만들죠. 그리고 늦은 오후 시간에는 주로 제가 점자책을 만드는 출판사이기 때문에 점자책 제작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보통 8시에서 9시 반에 9시쯤에 퇴근을 합니다. 굉장히 퇴근이 늦으시네요. 네. 생각보다 일일 출판사라고 하지만 되게 단조롭고 심심한 삶입니다. 아닌데요? 그러니까요. 그럼 우리 황윤재 대표님은 하루 일과가 어떻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인 네. 출판사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네. 그 이전에 직장에 재직 중인 직장인이기도 해서 이제 오전에 일어나서 그다음에 직장에 우선 출근을 합니다. 네. 해가지고 이제 바로 뭐 서점에서 들어온 발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처리하고 바로 점심을 먹고 저도 이 점심쯤 되면 그때 커피를 한 잔 하고 네. 다시 이제 사무실에 들어가서 직장 업무랑 그리고 그 다음에 출판 사업 관련된 이제 뭐 다음 신작 준비라든지 아니면 뭐 일본 도서를 이제 이렇게 읽어본다든지 네. 하면서 하다 보면 또 하루가 다 지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하루는 이렇게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바빠. 세 분의 말씀 들으니까 하루 일과가 이렇게 그림처럼 싹 네네네. 지나가네요. 그러니까요. 참 바쁘게 사시는데 근데 왜 네? 출판사 이 책 만드는 일을 하셨는지 어쩌다가 어떤 이유로 이 책 만드는 일을 하시게 됐는지 세 분의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출판을 하게 된 이유는 이 제대하고 첫 직장이 출판사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대하고 첫 직장을 이제 출판사 교정 편집 일을 시작으로 이제 출판계 첫 발을 내디뎠는데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 해에 한글 맞춤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런 시기가 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교정교열로 들어갔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 출판 관련된 일들을 여러 군데 직장을 다녔습니다. 교재 총판 영업 관리도 했었고 독서 논술 교재 출판사, 영어 교재 출판사 그리고 이제 레고 블럭에서 이제 하는 출판사에서 이제 교재 개발 일들을 하다가 이제 쭉 출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출판사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냥 첫 직장에 몸담은 것부터가 출판사였다. 네. 쭉 출판사네요, 뭐. 그러니까요. 네. 다음 빨강머리엔 한 대표님은요? 저는요, 오랜
오랜 시간 동안 북 디자이너 일을 했습니다. 했는데 한 20여 년 하다가 보니까 약간 계속 반복되는 일을 하다 보니 이제 권태기도 오고 무기력함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책을 정말 책 많은 일을 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잠시 제가 출판업이 아닌 골프 매장을 운영하는 외도를 3년 했습니다. 심한 외도인데. 네. 그런데 그때는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같은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 일을 좀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일을 도전해 본 건데 막상 새로운 일을 도전했어도 제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고 잘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너무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았고 그게 출판업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북 디자이너에서 아예 네. 이제 출판사 대표님이 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황 대표님. 네. 저는 이제 앞선 두 대표님과는 조금 다르게 거창한 이유는 없는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미스터리 추리 같은 소설을 읽을 때 즐거움을 느꼈던 편이라 이제 한국 독자분들에게도 좀 제가 느꼈던 즐거움을 공유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니 아무리 내가 재밌다고 하더라도 네. 갑자기 그걸 내가 책을 내야지? 이런 생각으로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 사이 뭐가 더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제가 그 뒤에서 또 그럴까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방송을 아시는군요. 네. 자, 또 이제 공통 질문인데요. 앞서 저희가 이게 제2의 출판의 붐이 오는 거 아니냐, 출판 르네상스 아니냐라고 좀 조심스럽게 희망사항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그 현장에서 계신 분들이 피부로 느끼시는지도 궁금해요. 저도 작년 2024년 서울국제도서전을 창간을 하고 정말 출판의 르네상스가 오겠구나라는 진짜 부푼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그 분위기를 다시 이어가서 서울국제도서전은 또 성황리에 막을 내리긴 했는데 이 출판사를 제 출판사를 한 10년을 해오면서 이렇게 쭉 보니까 이게 출판이 자꾸 이제 분화가 되는 이런 부분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출판 관련된 우리 황 대표님처럼 이제 독립출판 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겨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출판에 관련돼서 내가 출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는 부분에서는 출판의 붐이 다시 오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는 되었습니다. 네. 저도 이번에 서울국제도서전에 참가를 했었는데요. 이제 도서전에 참가하는 기간 동안 제가 지켜봤을 때 보통 주 독자층이 고객층이 20, 30대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리고 제가 지켜보기에 이 도서전에 참가하기 위해서 보통 10시에 이제 입장하기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준비하느라고 조금 빨리 이제 도서전에 갔었는데 한 3시간 전부터 우와. 그 입구에서 줄을 서서 그 몇백 명이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앉아서 대화도 나누고 또 책도 보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장관을 이룬 것을 봤는데 출판사 입장에서 그 분위기 자체가 일단 너무 좋았고요. 이게 우리 한국의 출판의 분위기다. 이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출판업이 붐이 이르려면 책을 많이 쓰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작가님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그렇게 네. 책을 쓰려는 분들도 실제로 많으신가요? 그럼요. 제가 그림책 출판사인데 전문 출판사인데요. 매일 저희 출판사로 그림책을 내고 싶다는 투고 메일이 여러 편이 오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그림책에 관심이 많아서인지 그림책을 가지고 이제 자기가 직접 그림책 작가가 되는 그림책 수업이라든지 예. 그런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는 책 한 권을 만들려고 하면 우리 죽기 전에 책 한 권 만드는 게 맞아요. 소원인 시대가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생각보다 가까이 주변을 둘러보면 네. 뭐 대단하진 않더라도 나만의 그림책 한 권 만드는 거는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황 대표님 주변에 이런 그 책과 관련된 행사도 많아지고 있나요? 네, 저는 아무래도 뭐 1년을 조금 더 넘게 하다 보니까
뭐 이런 것 과거랑 비교해서는 제가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최근에 이제 부산이나 아니면 뭐 이번 달 9월 달 같은 경우는 대구에서도 이제 도서전이 열리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좀 활발하게 지방에서도 많이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 분씩 좀 차분하게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년차 출판인 이웅현 대표님 말씀을 듣고 싶은데 1인 출판사를 하게 된 계기. 아까 앞서 이제 출판사부터 시작은 했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나 혼자 하는 게 또 쉽진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마음을 먹게 되셨어요? 제가 이제 그 출판사 일부터 시작을 해서 출판 관련된 일들만 쭉 해오다 보니까 이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 원고부터 시작을 해서 제작 전 과정을 그러니까 제작을 앞에서 제가 외주를 가지고 줘서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말씀을 예. 드렸는데 제작처에 가면 거기에 있는 기계들을 거의 대부분 제가 다룹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아닌가 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뜻밖의 답변을 제가 들어서. 아니, 사실 이게 예나 지금이나 책 산업이 이렇게 막 호황이었던 적은 잘 없는 것 같은데 이 출판사를 처음 창업하셨을 때 어떤 마음이나 목표로 창업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출판사 취업했던 그 해부터 계속 이게 출판사 대표님들이 예. 작년만 못하다, 작년만 못하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까지 출판계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 출판사를 차리게 되면서 이제 목표를 사실은 만들어서 시작을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판 관련된 일들을 쭉 해오면서 이 여러 일을 병행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그래도 평생 직업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잘하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면서 이제 출판을 하자. 그래서 평생 죽을 때까지 출판사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정년이 없군요. 네, 없습니다. 좋은 직업이네요. 평생을 그 출판업계에 몸담았다 하지만은 또 1인 출판사의 대표가 되면 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또 우리 이 대표님은 뭐 모든 분야를 다 깨고 계시기 때문에 전혀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혹시 1인 출판사를 하면서 가장 힘든 점이라면 뭐 어떤 게 있겠습니까? 1인 출판사를 하기 때문에 힘든 점이기도 하겠지만 네. 지금 출판 시장을 보면 출판사 모든 대표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책 팔기가 제일 힘듭니다. 만들긴 쉬워요. 만드는 건 내가 만들고 싶은 내용 내가 마음대로 만들면 되니까. 그런데 이 책을 시장에 내놨을 때 독자들이 얼만큼 선택을 해주고 얼만큼 사주느냐라는 부분이 가장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힘든 부분이라고 하면 결국 이제 원고 부분인데요. 이제 원고가 좋아야지 좋은 책이 나오니까 작가들하고의 미팅 그리고 작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 책을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이 이제 조금 과정에서는 힘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진짜 이렇게 말씀 중에 좋은 책은 어떻게 보면 좋은 작가가 기본이 돼야지만 어떻게 보면 저도 책을 선택할 때 그 내용을 잘 몰라도 누구 작가 거네 이렇게 선택하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또 작가와의 어떤 협업, 미팅이 어렵다 하셨는데 지금 이제 좀 오래되셨으니까 나만의 어떤 작가와의 협업에 있어서 노하우라 그럴까요? 뭐가 있을까요? 처음 출판을 시작했을 때는 이게 저한테 찾아온 작가 그리고 뭐 제가 발굴한 작가 이 작가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이 작가를 놓치면 내가 책 한 권을 못 내는데 이 작가를 잡지 않으면 내가 계속 출판을 해나가는데 이 작가를 못 구해서 어려움이 있을 건데라는 생각 때문에 그 작가에게 맞춰서 조건들을 맞춰서 시작을 많이 했었습니다. 책 출판을. 그러다 보니까 이 앞서 말한 것처럼 팔아도 남는 게 없는 출판이 되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나름대로의 작가와의 이제 조건을 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의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작가에게 제 조건을 제시를 하고 협의가 가능한 범위가 있고 또 가능하지 않는 범위가 있잖아요. 가능하지 않은 범위에서는 그냥 작가를 커트를 합니다. 책이 한 권을 못 내더라도. 그래서 지금은 제가 정해놓은 기준대로 작가와 미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힘들진 않습니다.
앞서 이제 종합출판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종합출판사면 주로 어떤 책들을 다루시는 건가요? 뭐 종합 출판사라고 하면 뭐 쉽게 얘기해서 찬밥더운 밥안 가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시작은 아동 그 그림책으로 시작을 했는데 출판을 하다 보니까 여러 장르를 아우르지 않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특히 이제 지역에서 출판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분야의 작가들이 책을 같이 내자고라고도 이제 작가가 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낸 책이 제 이름으로 낸 책이 조금 있는데 네. 그 책의 장르가 좀 다양해요. 네. 그러니까 그림책으로 시작을 했지만,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출판 장르만 가지고 지역에서 출판사로 살아남기는 쉽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종합 출판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총 몇 권의 책을 만드셨을까요? 안 그래도 이 질문은 꼭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오기 전에 제 인터넷 서점 쪽하고 또 네. 이 총판 쪽하고 유통에 올라가 있는 제 책 종수를 네네.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예. 지금 유통되고 있는 책 종수가 85종이더라고요. 오. 85종이고 저희가 이제 환경 쪽으로 조금 관심을 가지면서 그 환경 교재 52권을 출판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합치면 140종이 조금 안 되는 상황입니다. 누구나 처음에 대한 기억은 굉장히 오래 가잖아요. 네. 저도 뭐 첫 무대, 첫 행사, 첫 방송 다 기억하는데 우리 대표님은 그 출판사를 시작하면서 처음 펴낸 책이 그림책이었습니까? 네. 제가 출판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된 책인데요. 네. 보니 그린이 시리즈인데 이 책은 아이들이 동화를 읽고 직접 그림을 그리고 이야기도 직접 만들어 넣어서 책을 만들어 볼 수 있게 기획된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처음 첫 출판이 뭐였냐 하면 독서 지도 교재 출판을 했었습니다. 그 출판을 하면서 이제 독서 지도를 아이들이랑 같이 독서 지도를 했었는데 독서 지도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책 읽기가 숙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엄마가 읽어라 해서 읽는 거, 네. 선생님이 읽어라 해서 읽는 거, 제가 또 수업을 하니까 내일 독서 선생님 오시는데 책 읽어야지 이런 숙제가 되어 있어서 정말 아이들이 이 취미가 책 읽기가 될 수 있도록 책을 정말 좋아하는 아이들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보니 그린이 시리즈를 이거요? 만들게 된 거거든요. 네, 이게 이제 아이들이 직접 색칠을 한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이제 펼쳐져서 이 왼쪽에 책, 오른쪽에 그림. 스케치가 되어 있고요. 이 사진들은 이제 도서전에 참가한 부서 참여 사진입니다. 예. 도서전은 1년에 한 4-5번 정도 나가게 되는데 나갈 때마다 새로운 대표님들, 새로운 독자들을 만나는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좋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작년에 K북 페스티벌이라고 도쿄에 갔던 부분이고 저기 사무실 전경도 나오고 이게 제가 지금 교정 보고 있는 사진인 것 같습니다. 저희 작가 이제 북토크도 진행을 하고 이 부분은 이제 대림고등학교 학생들하고 책 쓰기 관련돼서 이제 수업을 했던 부분이고요. 23년도에 제가 전자출판학회 상 받았던 사진이네요. 네. 아니 첫 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너무 아이디어가 기발한 것 같아요. 학생들이 직접 그 책을 만들게 하신 거잖아요. 네. 상도 받으셨어요? 그 책이 이제 2016년도에 제가 2권을 만들어냈었는데 2019년도에 이제 대한민국 디자인 대전이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출품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은상인 특허 청장상을 받았었습니다. 특허.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책은 아직까지는 이제 저희 말고는 요 똑같은 방식으로 다른 데서 책을 만들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많이 팔렸겠다, 그죠? 계산기 돌아오고 있어요. 김생이 하신 질문에 얘기를 하면 네. 녹화 시간 한 3시간 될 것 같은데요. 또 이게 이야기가 있구나. 아니 그러면 쉽게 그냥 네, 몇 쉽게. 쇄, 몇 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초판을 네. 제가 첫 책이다 2016 보니까 년에 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많이 찍었어요. 그래서 아직 초판이 남아 있는 상태고요. 네. 부수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초판 찍는 거에 한 4-5배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이 아이들만 좋아하는 책이더라고요. 엄마들이 할 게 많잖아요. 저기 앞에 이제 사진 색칠하는 친구들 사진이 나왔었는데 예. 저 친구들이 제 조카들이거든요. 네, 네, 제가 이 책을 만들고 조카들에게 한 권씩 다 선물을 했어요. 이틀 뒤엔가
이 재수 씨들이 네. 네. 항의 전화가 왔어요. 뭐요? 아, 저분이 애들이 공부를 안 해요. 아. 왜요? 왜요? 그림책만 잡고 있어요. 이 대표님께서 직접 책을 아까 쓰셨다고도 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림책을 쓰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책들도 쓰고 계신가요? 제가 지금까지 10종의 책을 제 이름으로 냈더라고요. 예. 이게 이제 제 본명으로 낸 게 아니고 이제 필명으로 책을 내게 됐는데 처음 쓴 책은 이제 보니 그리니 시리즈 4권의 스토리를 제가 썼고 예. 이제 그림 작가는 제가 발굴을 해서 그 그림 작가에게 이제 그림을 그려서 이제 출판을 하게 된 게 보니 그리니 시리즈고 그리고 이제 대구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죠. 경상도 사투리를 모아서 만든 책이 있고요. 그리고 수학을 아이들이 재밌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수학으로 천재되는 뭐 이런 책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가정의례와 생활 예절에 관련된 책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장르의 책을 예. 쓰다 보니까 이제 종합 출판으로도 자연스럽게 넘어간 게 아닌가. 그리고 앞으로도 내고 싶은 책이 머릿속에 수백 권이 있어요. 그 수백 권을 쭉 나열해 보면 장르가 다 있더라고요. 욕심이 많으신 거 같아요. 출판에 대한 욕심이 많습니다. 예. 그럼 혹시 그 필명은 뭐예요? 필명은 서이화. 서이화. 네. 혹시 서이화와 네. 이웅현이 싸우진 않나요? 의견 충돌이 내적 갈등이 있진 내적 않나요? 갈등이 가끔 생깁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왜 내고 싶은 책을 안 내주냐? 작가는 내고 싶은데 네. 출판사 대표로서는 안 내고. 출판사 대표가 능력이 안 기다려. 돼서 못 내고 있는. 그런 것 때문에. 네. 제가 그 첫 번째 저서를 출간한 지가 한 7, 8년이 됐는데 두 번째를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사인 받은 책 있어요. 생각해 놓은 게 있거든요. 네. 왜 그 어르신들이 이거 하잖아요. 네.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이 규칙이 동네마다 다 달라요. 네. 그래서 이거 규칙 통일본을 한번 만들고 싶은 생각을 예전부터 갖고 있었는데 어떻게 팔릴라나 뭐. 아마 대표로서 말씀 좀 해주세요. 출판사에서 쉽게 선택을 안 할 것 같습니다. 예, 관심은 많은 부분인데 이게 규칙을 통일시킨다라는 부분은 그러니까 결국은 또 달라지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보드게임도 전문적으로 만드는데 보드게임을 룰을 정해서 아이들한테 만들어서 제공을 해도 노는 아이들마다 다 다르게 놀아요. 해석을 달리하는구나. 네, 해석을 달리 하기 때문에. 그럼 다른 컨셉으로 생각해 네. 보겠습니다. 우리 그 대표님이자 작가님이신데 책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뭔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이 작가로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책의 내용이겠죠. 어쨌든 내가 쓴 책이 이 독자들한테 도움이 되어야 되는 책이고 재미를 주어야 되고 읽고 난 다음에 뭔가 남는 게 있어야 되는 책이어야 되기 때문에 작가로서는 이제 좀 내용적인 부분에 좀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이고요. 대표로서는 가장 중점을 두는 게 교정 교율입니다. 이 교정 교율을 중점적으로 두는 이유는 한 글자라도 잘못된 내용이 독자에게 전달되지 않게 하는 게 출판사의 이 몫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이용현 대표님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요. 이제 그림책 전문 출판사 운영하시는 한양희 대표님 말씀 들어볼 텐데요. 왜 그림책을 전문으로 출간하게 되셨나요? 저는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했고요. 그리고 아이들은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림책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책 전문 출판사가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대표님께서 만드시는 책들은 다 아이들을 위한 건가요? 그림책이라고 하면요. 보통 아이들이 읽는 책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요즘은 0세부터 100세까지 많은 연령층이 읽을 수 있는 다양한 그림책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출판사에서도 시니어 그림책 시리즈를 발간하고 있는데요. 노년의 삶에 질적으로 향상시켜주기 위해서 빨강머리 출판사에서 오랫동안 고민하고 기획해서 만든 시리즈입니다. 네. 저도 요즘 보면은 글 많은 것보다 그림 많은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림 좀 있나 이렇게 보는 편인데 그러면은 어떤 책들을 내셨는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저희 출판사에서는요, 시니어들의 삶과 이슈를 담은 시니어 그림책 시리즈, 네. 그리고 특수학교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낀 삶을 글과 그림으로 녹여낸 그림책 시리즈, 그리고 기후위기를 담은 환경도서 시리즈를 출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작년부터는
시각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독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점자 도서 시리즈도 출간하고 있습니다. 예. 점자 도서 우리 비장애인들은 접하기 힘든 책이지 않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만큼 좀 상업적으로 얘기하면 예. 살 사람이 범위가 줄어드는데 어쩌다가 그 점자 도서에 그런 관심을 가지게 되셨습니까? 아, 네. 제가 점자책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국립장애인 도서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행한 점자 라벨 제작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이 사업은 그림책 출판사의 도서를 60권 선정해서요. 350권을 구매해주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점자 라벨지를 부착해서 보내드리면 전국에 있는 공공도서관 그리고 특수학교 700여 곳에 배부하는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 아동들이 읽을 수 있는 책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출판사에서 만드는 책만이라도 점자 도서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점자 라벨 그림책 8종 네. 그리고 환경도서 그림 설명을 하면요. 요거는 점자 라벨지를 인쇄기에 프린트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잘 보이진 않지만 네. 오돌도돌하게 그리고, 네. 이렇게 올라와 프린트를 있어요. 하고 나면 페이지에 맞게끔 이렇게 재단을 하고 저렇게 그림책 문자 위에 이렇게 부착을 하고요. 저거는 검수하는 장면입니다. 네, 저희 빨강머리엔 점자 라벨 그림책 8종입니다. 자, 이 장면은 작년에 대구 콘텐츠 페어에 참여했을 때 장면이고요. 이거는 작년에 디자인 공모전에 저희가 당선이 되어서 전시하는 장면이고 요거는 서울국제도서전에서 네. 저희가 빨강머리엔 까망돼지 빅북을 가지고 점자책 홍보 갔었는데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예. 여기는 저희 빨강머리엔 출판사 정경입니다. 그러니까 점자 책을 만들기 위한 어떤 이 출판이 아니라 기존 그림책이 있는데 네. 거기에 그 점자를 입혀주신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점자 라벨지를 네. 그 문자 위에 붙여서 그러니까 시각장애 아동과 비장애인이 함께 한 권의 책을 가지고 책을 읽는 거죠. 그 책이 지금 우리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제 옆에 지금 맞습니다. 있는데 네. 여기 보면 앞서 그 빅북이라고 소개를 네, 하셨어요. 빅북입니다. 일부는 이제 커다랗게 제작을 하신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까망돼지 빅북은요. 저희가 서울국제도서전에 참여해서 점자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직접 제작한 책이거든요. 네, 저희가 이렇게 크게 빅북을 제작을 하고 점자 라벨지를 만드는 거는 이 그림책에다가 점자 라벨을 부착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으면서 점자를 만져볼 거잖아요. 지금 제가 그러면서 만지고 있는데 네, 여기 있어요? 오돌도돌하게 점자가 네. 찍혀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네. 그림책의 글자랑 똑같은 네. 점자가 이렇게 표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장애 아동들이 이 점자를 직접 만지면서 점자라는 게 이런구나라는 관심도 가지고 되고요.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시각 장애 인식 개선에도 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든 책입니다. 참 소중한 책입니다. 그러게요. 그 점자책의 가장 큰 장점은 불을 끄고도 읽을 수가 있어요. 어두운 밤에 엄마 네. 아빠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냥 잠자면서 들어 하면서 이렇게 읽어줄 수 있는 아주 큰 장점이 있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이 점자책이 사실 시각 장애인들이 조금 더 편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라서 이거 만들고 나서 정말 보람이 더 크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네. 그걸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는데요. 제가 올해 6월에 서울국제도서전에 처음으로 참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큰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 막상 참여해보니 너무 규모가 크고 그리고 대단한 대형 출판사들이 딱 이렇게 배치해 있으니까 솔직히 좀 쫄았습니다. 위축되셨군요. 그런데 저희가 까망돼지 빅북이랑 그리고 점자 선수권을 직접 제작을 해서요. 제가 참여한 이유는 점자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참여를 했었는데
막상 이제 빅북을 딱 내놓고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빅북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요. 예. 사실 까망돼지 빅북은 인기 폭발이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이 빅북을 읽어보기 위해서 줄 서서 대기하고 그리고 빅북을 넘겨보면서 책을 읽고 그리고 사진도 찍어가고 리뷰 이벤트도 참여하면서 제가 가져간 점자 손수건이라든지 그리고 점자 도서에까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저에게 이렇게 좋은 일을 하셔서 너무 예. 고맙다고 이런 말씀도 해주셨거든요. 사실 그렇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솔직히 많이 울컥했고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순간에 내가 참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예. 앞으로 제가 가야 될 길이 분명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 근데 앞서 듣기로는 1인 출판사 경영이 5년 차 치고 큰일을 아주 이제 사고를 치셨어요. 큰 사고를, 좋은 사고를. 근데 그 전에 이제 다른 일, 출판 디자인 일을 하셨다는데 그건 북 어떤 디자인. 일이에요? 북 디자인이라는 것은? 북 디자인은 네. 이제 표지와 내지를 그러니까 작가의 출간 의도에 맞게끔 이제 디자인 편집하는 일인데요. 저는 오랫동안 북 디자인 일을 해왔습니다. 한 몇 년 23년 하셨어요? 정도 네? 해왔습니다. 23년 하셨대요. 23년요. 근데 앞서 이제 이 대표님은 그 외주를 많이 준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한 대표님은 외주를 줄 필요 없이 직접 북 디자인을 하시면 되는 네, 거네요. 맞습니다. 오. 네, 제가 직접 네. 저는 기획도 하고 네. 네, 디자인도 하고 편집도 하고 네. 제작도 하고 모든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네. 비용이 많이 절감되겠네요. 많이 절감됩니다. 네. 그리고 23년을 북 디자이너로 활동을 하셨으니까 뭐 책 만드는 거는 뭐 그거 어렵지 않아라고 생각을 하셨을 건데 네. 정작 출판사를 차리고 나니까 내가 다 한다 싶었지만 어려운 일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예. 그때는 열정만 가득한 시기였죠.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런데 한 가지 생각이 나는 사건이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출판사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친한 지인이 글작가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글작가와 함께 그림책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글작가의 소통 부족과 그리고 이제 출판사 대표의 경험 부족으로 인해서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그림책이 나오긴 했는데 작가하고 저와의 관계는 많이 어긋나 버렸죠.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거는 작가랑 작업을 할 때 출간 의뢰가 들어왔을 때는 그냥 전화상이나 주변 사람들의 어떤 소개로 이렇게 책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작가님을 직접 저희 출판사에서 만나서 책에 대해서 충분한 대화를 하고 그리고 작가님과 출판사와 서로 교리 맞고 신뢰가 형성이 된다고 느껴졌을 때만 제 책을 출간하는 거를 철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가님이 출판사를 신뢰해야만이 출판사에서 신나게 책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책은 작가와 출판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다시 또 그 골프웨어 쪽으로 가실 생각은 없으세요? 일도 없고요. 제가 외도를 하는 3년 동안 행복하진 않았지만 네. 정말로 즐겁게 생활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또 새로운 일을 좋아하기도 했는데 3년 동안 정말 원 없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길을 떠나왔을 때는 정말 미련이 1도 안 남더라고요. 그래서 미련 없이 다시 출판사를 시작해서인지 네. 지금 정말 열심히 행복하게 출판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네. 다행이에요, 다행이에요. 근데 네. 좋은 책을 내려면 좋은 작가를 또 발굴을 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작가 발굴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일반 평교사가 그림책 작가가 된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몇 년 전에 대구시 교육연수원에서 특수교사들 상대로 그림책 작가 되기 프로그램을 2년 정도 4번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림책에 관심이 많은 특수교사분들이 본인이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낀 이야기를 글과 그림으로 만들어서 그림책을 완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요. 하는 동안에는 되게 힘들고 그랬었는데 그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는 많은 보람으로 남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사들이 현장에서 특별한 아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그림책이 많다 보니까 퀄리티가 높고 감동적인 스토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묵혀두기 아까운 책들이 많아서요. 저희 출판사에서 기획을 하여 2022년부터 대구 출판산업 대구 우수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에 우수 도서로 선정되어 가지고요. 4분의 그림책 작가를 탄생시켰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이렇게 한양희 대표님 말씀 네. 잘 들어봤고요. 이제 장르 문학으로 우리 한국 미스테리로 독자와 예, 세계를 연결하는 출판계의 희망, 출판계의 꽃나무 황윤지 대표님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소개 마음에 드십니까? 네. 뭐 굉장히 마음에 들지만 이제 제가 누군가의 희망 뭐 이런 네. 말을 크게 뭐 들어본 적은 없어서 좀 부끄럽긴 합니다. 근데 네. 이제 제가 또 출판계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또 예. 열심히 해야겠죠. 지금 출판계에 입문한 지 1년이 조금 넘었다고 하셨어요. 그 전부터 그럼 아까 직장도 병행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전부터 해오던 일이 있으신 건가요? 네, 제가 23살 때 이제 군 전역 이후에 이제 문화재 보고서를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이제 네오 시스템이라는 인쇄소에 바로 취업을 했어요. 해가지고 거기서 문화재 보고서 같은 것도 제작을 하고 그리고 또 뭐 입찰 같은 업무들도 진행을 하다가 이제 출판 사업으로 이렇게 이제 뻗어나가게 됐고 지금은 7년 차 직장인 겸 출판사 1인 출판사 대표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직업이 2개네요. 그렇죠. 낮과 밤이 다른 남자? 미스테리한 남자? 이제 풀어갑시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은 저는 먹는 걸 좋아하잖아요. 제가 먹는 걸 좋아한다고 밥집 차리지 않거든요. 근데 내가 이 장르를 좋아한다고 출판을 했다 생각은 쉽게 가지는 않는데 특별한 뭐 무슨 계기가 있었어요? 출판사를 열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사실 제가 뭐 어릴 때부터 저도 또 책을 읽는 거를 좋아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이런 미스터리 뭐 추리 이런 도서를 읽는 게 네. 너무 즐겁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즐거운 일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또 사이드 잡에 대한 생각도 계속 있었고 하다 보니까 뭔가 이거다 싶었던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다 싶었던 그게 뭡니까? 제일 큰 포인트가? 그렇죠. 이게 이제 제가 인쇄소에 재직할 때 이제 우연찮게 대구 출판산업지원센터라는 곳에서 출판 관련 강좌랑 뭐 교육을 진행했던 때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출판 관련 교육을 듣다 보니 저도 이제 어릴 때는 책을 읽는 걸 좋아했지만 크면서는 사실 그렇게 크게 읽진 못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책을 읽고 싶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나름의 교육을 들으면서 사업적으로 뭔가 나름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하게 그 확신 중에 요거 돈도 되겠다라는 생각도 했죠. 아무래도 뭐 성공기 같은 거를 많이 찾아보죠. 실제로 뭐 책 한 권으로 부자가 됐다 이런 분들도 네. 뭐 왕왕 계시고 네. 하기 때문에 저도 그런 걸 듣고 희망차게 시작한 것도 있지만 또 다른 부분으로는 이 책 자체가 너무 이제 책 읽는 게 즐거워서 네.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랑 결이 달라. 책 읽는 거 좋아한대잖아요. 그래서 어떤 결론이었죠? 그런 거? 네. 질문이 뭐였죠? 그게 돈이 되겠다라는 요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작용을 했는 거죠.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네. 사업적으로도 네. 나름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시작을 했습니다. 다행이다. 원하는 답을 얻어서.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외국 소설 그리고 이제 미스터리 스릴러, 추리 소설을 번역해서 출간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 책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저희 출판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일본어권의 미스터리 추리 그리고 뭐 제가 읽고 즐거움을 느꼈던 도서를 이제 국내 독자분들께도 해외 도서를 가져옴으로써 즐거움을 좀 공유드릴 수 있는 그런 책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원어로 먼저 읽으시고 예. 그거를 이제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가져오신다는 건가요? 그렇죠. 번역은 제가 하지 않지만 네. 이제 그러니까요. 그 해외 언어를 이제 한국어로 번역을 하죠. 그러면 처음에 읽으실 때는 대표님은 원어로 읽으시는 거예요? 원어로 읽고 싶지만 요즘은 또 뭐 AI 같은 것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스마트하게 하고 계십니다. 역시. 대표님 그러면은 그 외국 소설을 그 중에서도 추리 소설을 가져오게 된 건데 그게 표적이 된 이유가 또 있을까요, 특별히? 사실 외국 도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국내 작가분들을 이제 처음부터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한 건 아니고요. 이제 아무래도 해외 도서 같은 경우는 그 해외 시장에서 약간 검증이 된 도서 그리고 그 안에서도
그 해외 독자분들이 남겨주신 뭐 후기, 뭐 서평 같은 것들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보고 가져올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또 사업 초기에 사업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고 싶었기 때문에 외국 도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총 몇 권을 출간했어요? 지금 외국 도서는 7종 가지고 네. 있고 그리고 한국 도서는 1종 출간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출간하자마자 화제를 모은 책이 있다는데 뭐예요? 사실 화제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네. 부끄럽지만 이제 저희 첫 책인 레드클로버라는 그 사회파 미스터리 소설이 있어요. 이 책을 저희가 처음에 출간할 때는 뭐 그렇게 큰 기대를 안고 뭐 출간한 건 아니지만 이게 출간되고 한 1, 2주 정도 뒤에 이제 인터넷 서점에서 주간 미스터리 랭킹에 한 5위, 6위 정도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좀 좋았습니다. 일단 그 앞에 계신 두 선배님과 이 시장이 겹치지 않아서 다행이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다양한 그 도서전 같은 데도 나가시고 합니까? 예, 저희가 지난달에 부산에서 북앤 콘텐츠 페어가 진행됐는데 저희가 그때 장르 소설 전문 출판사로서 그 부스에 참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반응이 솔직히 어땠습니까? 이것도 사실 큰 기대를 안고 가진 못했지만 네. 오프라인 첫 행사니까 이건 제가 부스를 운영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벤트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아유, 손님이 없네. 네. 북트레일러도 저렇게 재생을 해드리고 야. 굿즈 같은 것도 제작을 했고요. 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작년 11월에 네. 일본에서 이거. 도쿄 라이츠 미팅이라고 저작권 미팅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방문해서 지금 뭐 이렇게 판권 소개도 받고요. 요거는 저희 세 번째 책이 나왔을 때 백운사에서 찍었던 책입니다. 아, 그 레드클로버군요. 네, 요거는 가제본이었고 요거는 이제 실제로 나온 레드클로버 본 책입니다. 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왜 어떤 원석을 발굴하는 기분으로 저렇게 현지도 가시는 것 같은데 내가 출간할 책을 고를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건 뭘까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일본어권 소설을 전문적으로 출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일본이 한국과 뭐 정서적으로나 뭐 지리적으로나 되게 가깝다고 느끼지만 네. 그 안에서도 이제 좀 역사 문제라든지 네. 이제 그 안에서 좀 왜곡된 시선을 가지고 있는 도서는 아닌지 어.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제 수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이미 출간되어 있는 외국 서적을 국내로 들여와야 되기 때문에 앞선 두 분과는 또 다른 과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 출판까지 얼마나 과정이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국내서와 큰 틀은 다르지 않은데 그 안에서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외국 도서 같은 경우는 판권을 이제 수입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안에서 검토를 할 때 뭐 아마존 이제 미스터리나 뭐 소설 사이트에서 이제 책을 찾아본다든지 아니면 뭐 서점에 방문해서 요즘 뭐 어떤 책이 잘 나가는지 어떤 분위기가 잘 나가는지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저작권 미팅 아까 도쿄에서처럼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직접 방문해서 해외 저작권사 담당자분들을 만나서 판권을 소개받고 그렇게 하는 프로세스가 우선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판권이 괜찮은 판권이다라는 확신이 생겼을 때 이 판권을 수입하고 그 뒤에는 이제 번역 에이전시에다가 번역을 의뢰를 합니다. 번역을 의뢰를 해서 이제 번역된 완고를 받고 나면 이제 저희도 편집, 뭐 디자인, 제작, 유통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럼 그렇게 할 때까지 과정이 총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건가요? 보통 판권 수입 기간을 제외하고 말씀드리면 번역이 한 3, 4개월 정도 걸리고 그 뒤에 편집, 디자인, 제작은 뭐 한 3, 4개월 해서 뭐 평균적으로는 뭐 빠르면 6개월에서 뭐 좀 느긋하게 했을 때는 뭐 8, 9개월 정도 아이고야.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도서를 발굴하기 위해서 일본도 자주 가시겠네요.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또 일본을 좋아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일본에 총 3번 갔었거든요. 네. 그 속에서도 이제 뭐 한 번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도쿄 라이츠 미팅으로 출장 겸 이 여행을 다니기도 했고요. 근데 이게 좀 위험 부담도 있을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반응이 되게 뜨거웠는데 맞아, 그럴 수 막상 있지. 판권을 주고 사와서 어. 한국에 딱 터트렸는데 반응이 없으면 그냥 다 쫄딱 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아무래도 해외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이제 국내에서도 성공할 거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정서적으로 비슷하지만 또 취향이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수입할 때부터
요 책은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진행을 하고 뭐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하면 좀 팔리겠다라는 거를 충분히 생각하고 수입을 해오지만 또 이제 생각과 현실은 다르기 때문에 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보면은 이제 출판사를 처음 운영하시는 분들의 흔한 시행착오가 앞에 우리 이웅현 대표님도 살짝 언급을 하셨습니다. 초판을 많이 찍었다. 이런 시행착오가 반드시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 황윤대 대표님도 있었습니까? 초판 좀 많이? 사실 저희는 첫 책 같은 경우가 뭐 기대는 안 했지만 그 기대보다는 더 이제 나가줬던 책이기 때문에 네. 사실 첫 책으로는 그런 시행착오는 없었는데 네. 그 다음 책을 만들 때 또 제가 그때 그 생각을 그쵸, 가지고 그 기대치를 가지고 제작을 했는데 그 기대만큼 못 나가줬던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책은 뭐 그렇게 안 된 건 아니지만 그 다음 책이 뭐 초판에 많이 찍는 실수가 좀 생겼던 어쩔 수 없는 실수. 네. 아니 앞서 이제 이용현 대표님 말씀이 나와가지고 책 만드는 건 쉽다. 그런데 파는 게 어렵다라고 하셨잖아요. 실제로 이제 또 20대 젊은 대표님이니까 어떤 홍보와 마케팅에 나만의 노하우가 좀 있으십니까? 저도 책 파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책 파는 게 너무 어렵지만 그 중에서도 뭐 20대의 강점 같은 거를 살려서 마케팅을 한다고 한다면 저희가 지난달에 이제 부산 북페어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할 때 네. 그 안에서 홍보 자료 같은 것들도 만드는데 거기에 이제 20대 분들 아무래도 뭐 밈이나 이런 거에 좀 예민하시기 때문에 네. 홍보 자료도 좀 밈을 섞어서 만든다든지 그렇게 진행을 했고 그리고 기존의 도서 같은 것들도 뭐 북트레일러 같은 거를 제작할 때 소위 좀 요즘 감성을 가진 북트레일러 업체와 협업해서 뭐 제작을 한다든지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 이제 세 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출판이라는 사업이 꼭 지역에 뭐 이렇게 상관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예. 그럼 우리 세 분께 좀 똑같이 여쭤보고 싶은 게 대구에서 출판사 하기 어떻습니까? 이렇게 좀 한 문장으로 얘기를 한다면 우리 이웅현 대표님부터. 제가 이 출판사를 하고 그 스타트를 하고 그 일간지에 이제 인터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정말 자신 있게 지역은 아무 상관없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골에서 출판을 해도 요즘은 워낙 물류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팔아낼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지역에서 출판하기 일단은 생각만큼 쉽지는 않고요. 특히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제 출판사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대구에도 출판사가 있어요라고 반문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좀 있습니다. 근데 대구에 좋은 출판사 정말 많거든요. 여기 두 분도 계시지만 그래서 대구에서 정말 출판만으로 잘 나가는 출판사들도 제법 있고요. 그리고 대구가 작가들도 사실 이제 아동문학 쪽으로 좀 많이 있긴 하지만 많이 있는 편이어서 출판 인프라는 그나마 괜찮은 편인데 독자들이 조금은 약하지 않나 그 생각을 가끔씩 하게 됩니다. 네. 우리 황 대표. 저는요. 점자책을 만드는 아름다운 출판사의 대구의 1인 출판사거든요. 출판사 대표가 북 디자이너까지 같이 할 수 있다는 건 전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권 한 권 독자를 만족시키는 책을 만들어 간다면 저는 빨강무리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이라 문제될 것은 없다.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지역에서 출판 사업을 한다는 게 아무래도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뭐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아무래도 지역 같은 경우는 사무실 임대료 같은 것도 저렴하고 그리고 또 이 전국의 출판산업지원센터가 몇 개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지만 또 대구에도 하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대구 출판산업지원센터에서 지원 사업을 좀 이렇게 매년 좀 꾸려서 올려주신다든지 했을 때 지원 사업에 선정이 돼서 책 제작할 때 그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좀 안 좋은 점이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아무래도 출판 관련 기관이나 기업들이 파주나 서울 쪽에 이렇게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장 뭐 신간 미팅 같은 거를 하려고 하더라도 서울이나 파주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해서 신간 미팅을 가져야 한다는 점, 그런 행정력이 좀 소모되는 게 좀 안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책을 만드는 분들이 추천하는 책은 과연 어떤 책일까? 이거 참 궁금해요. 네네. 그 음식 요리하시는 분들이 추천하는 음식점 같은 그런 의미인데 세 분은 인생책을 추천을 하자면 어떤 책을? 네.
이 책 얘기를 하면 인생책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게 되는데 네. 저는 지금까지 많은 책을 읽었지만 인생책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억이 남는 책이 있다면 이제 제가 중학교 때 그때 당시 도덕 선생님께 선물 받은 책이 몽테뉴의 수상록이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책을 그때 뭐 재밌게 읽었는지 의미 있게 읽었는지에 대한 기억은 크게 남아 있지는 않지만 이게 책 선물을 받아서 읽었다라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기억에 남아 있는 책이라서 이 몽테뉴 수상록은 이제 저작권 제한 기간이 지난 책이어서 그 책을 제가 직접 번역을 해서 다시 한번 제 손으로 책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제가 생각하는 제 인생 책은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책일 텐데요. 저희 머리 색깔에서도 보다시피 루시모드 몽고메리의 빨강머리엔 소설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톡톡 튀는 상상력으로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그런 얘기죠. 빨강머리엔의 명대사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건요.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는 건 정말 멋진 일인 것 같아요. 이거든요. 이 말을 들으면 소설 속에 있는 빨강머리엔이 출판사 빨강머리에게 긍정적인 응원을 보내는 말 같아요. 네. 메시지. 네. 저는 조금 부끄럽지만 네. 이제 제 인생 책이 코믹 메이플 스토리라고 네. 그 메이플 스토리라는 게임을 그 네. 만화책으로 만든 책이거든요. 이 책을 제가 이제 어릴 때 초등학생 때부터 이렇게 막 밥 먹을 때도 쌓아놓고 보고 막 이랬기 때문에 그때부터 좀 독서 습관이 길러졌던 것 같아서 인생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지만 또 다른 도서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제가 일본어권의 이제 미스터리 소설을 이제 제작을 하기 전에 타 출판사에서 나온 돌이킬 수 없는 약속이라는 미스터리 소설이 있는데 이 책을 보면서 일본어권 미스터리 뭐 소설은 뭐 이렇게 만들면 좋겠다. 또 북트레일러도 이렇게 너무 재밌게 만들었네. 우리도 이렇게 해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좀 방향점, 기준점을 잡을 수 있게 해줬던 도서라 인생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스릴러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법한 기억하시는 책이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나도 내 책 한번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꽤 네.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 대표님. 내 책을 만들고 싶다, 내 책을 내고 싶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글 쓰는 일이겠죠. 그렇죠. 한 줄 글을 쓰시면 됩니다. 한 줄 글을 쓰시면 그 한 줄 글이 한 문장이 되고 한 문장이 모여서 한 단락이 되고 그 단락을 모으면 이제 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 마음을 먹지만 실천을 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책 써봐야지, 책 내봐야지 하면서도 이제 쉽게 책을 못 쓰는 경우인데 저도 앞서 머릿속에 수백 가지의 책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책으로 만들려면 결국 원고를 써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한 권의 책을 쓰기 위해서는 오늘 한 줄의 글을 쓰십시오. 그러면 작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참 사람이 책을 만들지만 그 책은 또 사람을 만든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세 분을 통해서 만들어진 책이 또 아주 우리에게 유익하리라 또 기대가 되면서 앞으로의 꿈과 계획 있다면 끝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의 꿈과 계획은 진짜 죽을 때까지 출판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저희 출판사 상호를 단 책이 베스트셀러에 올라가게 하는 게 가장 큰 출판사 대표로서의 꿈입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힘들지만 점자책을 만드는 출판사로서 다양하고 예쁜 점자 도서를 많이 만들어서요. 시각장애 아동들이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만든 점자책이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에 선정되는 것입니다. 네. 응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지난달에도 이제 부산에서 북앤 콘텐츠 페어라는 도서전에도 나갔지만 저희 생각보다도 되게 많은 독자분들이 저희 부스에 찾아와 주시고 되게 많은 관심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하기도 했고 하면서 더 앞으로도 더 다양한 온오프라인 행사도 기획하고 뭐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은 일본어권 소설을 출간하고 있지만 또 지금 영미권 판권도 수입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어권뿐만이 아니라 영미권에 이제 이런
다양한 장르 소설들을 이제 독자분들에게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각자 다 다른 매력의 세 분의 1인 출판사 만나봤는데요. 앞으로는 이 책을 읽을 때 저자뿐만 아니라 편집자나 출판사도 오. 조금 더 눈여겨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에는 책을 써본 사람과 안 써본 사람 이렇게 두 부류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는 아직 제 이름으로 된 책이 없지만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시간이었고요. 출판업계가 붐이 이르려면 책을 쓰는 사람 또 읽는 사람이 다 많아져야겠죠. 그렇죠. 네, 오늘 또 주말까지 이어지는 이 시간에 근처 도서관이나 서점도 꼭 나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정말 책 한 권 들고 길가나 뭐 카페에 가서 책 한 번 읽어보시면 몸도 마음도 훨씬 더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침마당 되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